오늘은 칠적금성 할게요. 칠적금성. 한번 했는데 칠적금성 다시 한번 할게요. 칠적이 어디냐? 여기죠? 칠적이 여기야? 칠적금성이 여기니까. 그러면 칠적금성. 이건 뭐냐면 해가 지는 곳이야. 해가 지는 곳. 해가 지면 우리가 뭐를 해요? 해 지면. 재밌는 거 아니야? 재밌고, 농담도 하고, 재밌는 거래. 해가 진다. 아, 그럼 뭐냐? 해가 진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애정사를 조심해라. 애정사를 조심해라. 그리고 칠적금성 중에 가을생이다라고 하면 해가 지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양기가 부족하다. 건강을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양기가 부족할 때니까 문제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쪽이 유금이고 올라가면 신금인데, 이게 칼이고 선비고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쪽은 이게 잔이야, 잔. 또 그래서 뭐냐? 먹고 마시는 공간이다. 먹고 마시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의 반대 글자는 뭐죠? 묘야. 이게 묘는 뭐냐? 이거는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건 일어나는 자리야. 일어나고 자는 곳. 그래서 묘목이나 유금은 바람을 조심해라. 바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참다가 바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어나고 누우니 이건 뭐라 그랬죠? 의학. 그게 뭐냐? 침대니까. 일어나고 누울 곳이 침대다. 그래서 침대. 그리고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한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교육. 이렇게도 얘기를 해. 애들을 가니까. 묘목이 어차피 교육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금이 또 뭐라 그러는지, 이게 뭐죠? 이게 금고야, 금고. 그래서 금용 이렇게도 얘기하죠. 칠적금이 금용, 돈,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돈 생기는 방향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소녀야, 소녀. 그죠? 그럼 저쪽을 우기를 쓰면 저쪽 방향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를 낳는다? 딸을 낳아요. 알지? 선녀. 서쪽을 기도하면 선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색 조심하고, 칠적 금성을 동행하면, 같이 앉으면, 궁에 떨어지면, 그래서 보통 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애정사. 여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색 무기로 사용. 근데 웃자면 여색도 돼요. 색도 돼요. 가른지 그건 알아서 들으시면 돼. 힘도 좋아. 그건가? 힘이 세.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 이거는 뭐 대면은 그냥 가버리고. 참, 여색. 이게 너무 즐기는 패턴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노름이나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거나,
그때 뭐 술 쪽으로 이쪽으로 잘못 가면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칠적 금성들은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칠적 금성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불안하죠. 이제 칠적 금성이 가정을 못 지키면 이제 첫 번째가 혼자 살거나 아니면 유흥으로 가버려요. 유흥으로. 돌아다니거나. 칠적 금성 중에 오띠, 말띠 같은 경우는 그게 자체가 도화이기 때문에 집에 못 있어요. 자꾸 움직여야 돼. 쥐띠도 움직이는 하는 건데 최고로 잘 움직이는 건 말띠예요. 말띠는 집에 못 있어요. 자꾸 유통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칠적 금성이 머리가 좋다. 머리가 길. 칠적 금성에서 꽃이 떨어지고 금요하시면서 네. 화가 되니까는 네. 꽃이 떨어지니까 변화하는 거 그렇군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머리는 좋아. 이 사람들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언변술이 좋아. 말씀을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러면 우리가 집에서 맞지 않아서 집을 나가야 된다. 빠르게.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면 45세 전후로 해서 한 번에 재물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빨리 집에서 탈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한번 해봐라. 뭔가를. 어차피 너한테는 재물운은 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차피 좌우명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 자체를 장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성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자는 홀로 사는 세월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죠? 애정사를 보면 애정운세는 이게 뭐 다 똑같지만 칠적 금성이 그게 많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고 그게 발생이 되면 이게 뭐라 그래요? 그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어요. 그만둬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뭐 냅둬 그냥 냅둬 그 냅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면에도 있는가 하면 이제 나쁜 면이 그런 면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유흥으로 가버리는 에이씨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이런 식이 있고 돈의 과정이 그렇게 좀 좋다 보니까 돈 관리를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안 돼. 이상하게 나가는 곳이 많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네? 치라고 원장님이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은 바람기가 더 심한 거. 강할 수도 있죠. 그게 강할 수도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돈 벌려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돈 버는 방향은 어디죠? 여기가 2야. 여기 3이고 여기 4, 5, 6, 7, 8, 9, 1. 돈을 추구하는 글자는 7이야. 방향은 서쪽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로 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게 좋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가서 기도를 해라. 그 조건이 사주가 강하면 좋고 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 서쪽으로 갔어요 라고 하면 사니까 사는 뭐냐면 목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사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가 칼국수, 국수기 때문에 거기 뭐 국수집이 많다고 하면 더 좋고 또 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근방에 뭐가 있으면 좋다? 비행장, 근방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뭐야? 7이죠. 7은 여기 수방향이니까 수는 뭐냐? 물가. 물이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강변가, 물가 이런 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3. 그 다음에 뭐죠? 3, 1. 3, 1이죠. 본명성 3과 본명성 1은 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어떻게 보면 누가 가죠? 7로 갈 수 있는 사람 5, 2, 8. 2, 5, 8이야. 2, 5, 8이 1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취기를 통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1로 가고 1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지면 또 그걸 면밀히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의 유무를 따질 때는 이쪽과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본명성 7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잖아. 그죠? 이게 남편 자리죠. 맞죠? 그러면 본명성 7은 원래는 재산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남편한테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뭐. 그렇죠. 남편 앞으로 부동산을 넣는데 그게 산이에요 라고 하면 100점.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명성 7 자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사잖아. 거래를 해야 되잖아. 끊임없이 손실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사고 이렇게 되니까 돈이 나갈 수 있는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극단의 표현은 본명성 7인데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되기는 한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산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내용이 이제 지난 했던 거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 그런 걸 내가 조금씩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7이 1을 만나면 1이 비밀이잖아. 그죠? 그죠? 이게 애정이에요. 그럼 비밀스러운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사랑. 남 모르는 비밀. 이렇게 얘기해. 또는 비밀이 많은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7과 1이 동행하면 애정사인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7하고 2가 만나면 이게 고향이에요. 맞죠? 요게 회사야. 맞죠? 그래서 사내 연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고향 친구와 연애 이렇게도 표현해요. 7과 2가 만났을 때 7이 3을 만나면, 이건 나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삼각관계예요. 애정사인데 삼각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7이 3이라. 7이 4면 4가 해외잖아. 멀리. 그 다음에 장거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연애, 장거리 연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죠. 자, 7에 5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죠. 5는 뭐예요? 불륜,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더 나빠지면 집착이에요, 집착. 5가 집착이니까, 이건 불륜이고, 집착이고, 힘든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7이 6을 보면 6이 남자니까 옷사람이고, 그럼 뭐야? 옷 상사와 연애를 하는 거야. 이것도 불륜인 거죠. 그러면 유부남과 결혼이 아니고 뭐죠? 연애합니다. 원조 교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죠. 7에 8이면 8이 누구냐면 식구들 간의 문제니까, 뭐 누구예요? 같은 식객끼리 바람 편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근친상간. 그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그건 뭐 그런 개념, 비슷한 계열.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 간의, 뭐, 친인척 간의 불륜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이니까, 그러면 그게 어긋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긋난 사랑. 7에 7이면, 먹고 마시는 거, 좋다.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게 끝까지 헌팅, 뭐, 즐겁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7의 9는 이별이니까 예정된 사랑. 너네 해봤자 끝난다, 이런 뜻이 있고, 9가 화니까, 화는 뭐야?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한 번 정도, 그지? 불타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타는 사랑, 또 9가 이별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별이 예측돼 있다. 이렇게도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별이 예측돼 있다. 그 사랑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7이 어디 가서 앉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7이지? 7이잖아. 저기도 7이야? 아이고, 7이에요. 그 7이구나. 7이구나. 아니, 회추는 좋은데. 회추는 좋아. 근데 이게 보석이잖아. 그죠? 보석이잖아. 이걸 이해하면 이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거야. 보석이 물에 빠졌어. 그럼 빛이 안 나.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유명을 원하거나, 남들이 알아주는 패턴의 이런 직업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아니다. 물에 빠졌으니 빛이 있냐? 없다. 빛을 잃었다. 가치를 잃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해라. 내가 철학을 합니다. 그거는 좋지. 조용히 그냥.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야. 이게 좋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물속에 갇혔으니 기분이 좋냐? 더럽다지, 더럽다. 내 능력을 평가 못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구나. 서운해. 상황에 따라서는 우울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있는 현실을 정리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준비합니다. 철학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비가 오는 날 술이나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나 이건 똑같은 개념이야. 이쪽 궁으로 좌했을 때 뭐냐면, 마음이 허전하다. 아니, 이리로 들어갔을 때, 강궁에 빠졌을 때는 물에 빠진 형태니까, 마음이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그 뭡니까? 걔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허전합니다. 쓸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내가 어느 날 감궁으로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라는 개념이 죽음이야.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한다? 죽는 얘기한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혹시 갔더니 초상이 났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갔더니 사람들이 슬픈 얘기만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궁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놓으면 어느 궁을 내가 가든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강궁으로 빠지면서 안파를 우리가 맞는데 그 강궁에 갈 건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쓸쓸합니다. 같이도 끝까지 허전해야 돼.